뭐라고? 가정부 주제에 네가 통역을 한다고? 정말 네가 통역을 해낸다면 내가 바로 월급을 10배로 올려주지. 주위의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몰리고 그들은 이광경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국제학을 전공하고 5개 국어에 능통하다는 것을. 그 후에 제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이에요. 29살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걸레질이나 하는 평범한 가정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거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요.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했고 꿈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생계를 위해 가정부가 되었고 지금까지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글로벌 기업 백 회장의 저택이에요. 로렌스 백 회장님은 55살의 권위적인 분이셔서 직원들을 대할 때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듯 말씀하세요. 특히 저 같은 가정부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 저택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이지우 씨, 통역사 연락은 됐나요? 회장님의 비서인 이지우 씨가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몸살이 나서 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2시간 후에 독일 투자자들이 온다고요. 이런 중요한 미팅을 어떻게 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2층 계단 청소를 하면서 아래층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한 분이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최은석 차장님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항상 정중하고 차분한 분이에요. 회장님, 다른 통역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00억 원짜리 계약인데 말도 안 통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회장님이 소파에 털썩 앉으시며 이 말을 짚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청소 도구를 든 채 서 있는 저를 보며 다들 당황한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회장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어보셨어요. 독일어 통역 말씀이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지우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늘 씨, 농담은 그만하세요. 이런 상황에서요? 그런데 최은석 차장님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라고요.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하늘 씨, 정말로 독일어를 하실 수 있나요? 네, 차장님. 대학에서 독일어과를 복수 전공했어요. 교환학생으로 베를린에서 1년 동안 공부하기도 했고요. 회장님이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가정부가 통역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군요. 회장님,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은석 차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차장, 정신 나갔어요? 100억 원짜리 계약을 가정부한테 맡기자고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한마디 더 했어요. 회장님, 간단한 테스트라도 해보세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지요? 회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피식 웃으셨어요. 좋아요. 그럼 해낸다면 가정부 말고 정식 직원으로 월급 10배 약속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월급 10배라니요. 그동안 꾸었던 꿈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럽기만 했죠.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이유가 없겠죠. 3년 동안 걸레질만 해온 가정부니까요. 그런데 최은석 차장님만은 달랐어요. 뭔가 믿어주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과연 제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제 인생을 정말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2시간 후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평상시 가정부 유니폼 대신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은석 차장님이 비서실에서 빌려주신 옷이었죠.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서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회장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말 이런 일을 시키는 제가 미친 것 같네요. 독일 투자자 두 분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은 마르틴 밀러라는 60대 남성이었고 다른 분은 안나 슈미트라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두 분 다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계셨죠. 제가 자리에 앉자 마르틴 씨가 독일어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통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신가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깊게 숨을 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통역을 담당하게 된 김하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독일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발음이 제대로 된 것 같았거든요. 안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베를린에서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훔볼트 대학교에서요. 그 말을 들은 두 분이 서로 눈을 마주치셨어요. 훔볼트 대학교는 독일에서도 유명한 곳이거든요. 회장님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시작해보죠. 마르틴 씨가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복잡한 투자 조건과 기술적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우리 회사는 한국 시장에 5년간 30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장이 필요해요. 제가 이 내용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통역했을 때 회장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런데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안나 씨가 복잡한 재무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거든요. 현재 환율 변동과 유럽 중앙은행 정책을 고려할 때 투자 회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저는 단순히 단어만 옮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맞게 표현을 다듬어서 전달했습니다. 유럽 금융 상황을 보면 투자금 회수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 여유 있게 잡자고 하시네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르틴 씨가 갑자기 까다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역을 넘어선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계세요. 특히 제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네요. 회장님이 답변하시는 동안 저는 독일 비즈니스 문화를 고려해서 통역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직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좋아하거든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마르틴 씨와 안나 씨가 점점 편안해 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통역사분이 정말 훌륭하네요.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쉬워요. 안나 씨가 저에게 직접 독일어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분이 악수를 청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계약서 초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마르틴 씨가 나가시면서 제게 명함을 건네셨어요. 혹시 프리랜서로 통역 일을 하시나요? 다음에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이 나간 후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이 의자에 앉은 채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이지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 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최은석 차장님은 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드디어 입을 열으셨어요. 김하늘 씨, 정말로 가정부였나요? 네, 회장님. 그럼 왜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숨기고 있었죠?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꿈을 포기하고 살아온 3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기회가 없었거든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약속한 대로 정식 직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월급도 10배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최은석 차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늘 씨, 정말 축하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차장님. 정말로 우연히 이런 기회가 온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맞닥뜨릴 일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출근했어요. 정식 통번역 보조직이라는 발령장을 받았거든요. 비서실 책상이 제 자리였습니다. 창가 쪽 작은 책상이었지만 어제까지 걸레를 들고 다니던 제게는 꿈만 같았어요. 컴퓨터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심지어 제 이름이 적힌 명패까지 있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이지우 씨가 제 책상 앞을 지나가면서 찬물을 부었거든요. 아, 그 자리 원래 김 과장 자리였는데요. 김 과장은 다른 팀으로 발령났어요. 옆자리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 자리를 빼앗겼다는 뜻이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명확해졌어요. 직원 식당에서 제가 줄을 서자 앞에 있던 2명이 뒤를 돌아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어제까지 걸레질하던 사람이 갑자기 통역사래요. 그러게요. 운이 좋긴 하네요. 실력도 확인 안 해보고 바로 정직원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조용히 음식을 받고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먹는 점심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최은석 차장님이 제 앞에 앉으셨어요. 하늘 씨, 괜찮아요? 네, 차장님. 처음엔 다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차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이지우 씨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차장님, 오후에 중국 업체 미팅 있잖아요. 중국어 통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은근히 저를 테스트하는 느낌이었어요. 하늘 씨가 중국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최은석 차장님이 대답하자 이지우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은 좀 더 어려운 테스트가 될 것 같네요. 오후 3시 중국 업체 대표들이 도착했어요. 베이징에서 온 리웨이 부사장과 상하이 지사장 왕밍 씨였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지긋하고 까다로워 보이셨어요. 회의실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자 리웨이 부사장이 중국어로 날카롭게 물어보셨어요. 당신은 몇 살이고 통역 경력은 얼마나 되나요? 29살이고 정식 통역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하지만 중국어 공부는 7년째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두 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셨어요. 뭔가 불안한 신호였죠. 회의가 시작되자 진짜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리웨이 부사장이 일부러 복잡한 중국 관용구를 섞어가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36개 주의 상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 시장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중국 고사성어였어요. 단순히 번역하면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죠. 저는 깊게 숨을 쉬고 한국 상황에 맞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리웨이 부사장님 말씀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뜻이세요. 위험을 감수해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왕밍 지사장이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한국의 정의라는 문화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통역을 넘어선 문화 해석이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지사장님, 한국의 정문화는 신뢰관계를 의미해요. 중국의 관시와 비슷한 개념이죠. 비즈니스에서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왕밍 지사장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그럼 우리도 관시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회의가 끝난 후 리웨이 부사장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통역사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문화적 차이까지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어요. 그런데 중국 업체분들이 나가신 후 이지우 씨가 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하늘 씨, 통역할 때 자기 의견을 너무 많이 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통역사는 기계처럼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돼요. 괜한 해석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지우 씨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최은석 차장님이 나서셨어요. 지우 씨, 오늘 미팅 결과는 어땠나요? 중국 측에서 만족해했던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긴 하지만요. 그럼 하늘 씨 통역이 도움이 된 거 아닌가요? 차장님이 은근히 저를 감싸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퇴근할 때까지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뽑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가정부 출신이 하루아침에 통역사래요. 회장님이 충동적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그 말들이 마음에 박혔어요. 정말로 제가 이곳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집에 가는 길 친구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아, 나 정말 힘들어. 하늘아,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너 실력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이곳은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었고 저는 아직 그 규칙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중요한 미팅마다 제 통역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직장 내에서의 위치는 여전히 애매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최은석 차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늘 씨, 다음 주에 일본 본사 임원들이 와요. 정말 중요한 미팅인데 통역을 맡을 수 있을까요? 네, 차장님.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 거예요. 정말 까다로운 분들이거든요. 차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과연 제가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면 정말로 이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제게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월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주말 사이에 큰일이 터졌거든요. 회장님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대회의실에 모였죠. 회장님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회사 내부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본사와의 합작 투자 계획이 통째로 넘어갔어요.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비서실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순간 비서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거든요. 보안팀과 함께 내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려요. 회의가 끝난 후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비서실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부서 직원들이 저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라고요. 이지우 씨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하늘 씨, 설마 당신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가정부 출신이 이런 일까지 연루되면 정말 곤란할 뻔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당에서 제가 지나가자 대화가 뚝 끊어지더라고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영어였는데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네, 자료는 이미 전달했습니다. 약속하신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총무팀 박 과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직원이죠. 저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들었어요. 다음 주 일본 본사 미팅도 취소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제안서를 제출했으니까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보 유출의 진상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박 과장이 전화를 끊고 사라진 후 저는 급하게 최은석 차장님을 찾아갔어요. 차장님,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조용한 곳으로 모셔서 방금 들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차장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영어로 보상금 얘기까지 했거든요. 차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하늘 씨, 이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 과장 행동을 좀 더 지켜보죠. 하늘 씨가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박 과장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점심시간마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수요일 오후 박 과장이 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중국어였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는 계속 협력할 수 있어요. 다른 언어로 통화하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중국어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목요일에는 독일어로 전화하더라고요. 다음 프로젝트 정보도 준비되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모든 내용을 차장님께 보고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하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차장님이 즉시 보안팀에 신고하셨어요. 금요일 아침 박 과장이 연행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과장이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회장님이 다시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내부 배신자를 찾아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직원이 있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김하늘 통역사가 우연히 들은 외국어 통화 내용이 핵심 단서였어요. 여러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회사를 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어색했습니다. 이런 주목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주셨어요. 하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회사가 큰 손해를 봤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처음으로 제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원래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지우 씨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늘 씨,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미안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사기 앞에서 만나면 예전처럼 피하지 않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하늘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회사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팀 직원들이 같이 앉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런 관심이 언제까지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은석 차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늘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진짜 능력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더 큰 기회들이 올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더 이상 그냥 가정부 출신이 아니라는 거였죠.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능력 있는 동료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일들이 제게 주어질까요? 정말 기대되면서도 조금 무서웠어요. 2주 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늘 씨, 다음 주 두바이 출장에 동행할 수 있나요? 네, 회장님. 중동 파트너사와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아랍어도 가능하죠?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사실 아랍어는 제가 가장 자신 없는 언어였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비행기 안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30% 늘어나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두바이에 도착하자 사막 위에 세워진 화려한 도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호텔도 최고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파트너사 사무실로 갔어요. 아흐메드 대표와 파리드 이사가 저희를 맞아주셨죠.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아흐메드 대표가 아랍어로 인사하시자 저도 아랍어로 답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좋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국 여성이 아랍어를 하는 게 신기하셨나 봐요.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좋았어요. 계약 조건들을 하나씩 검토해 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파리드 이사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회장님이 계약서 조항을 설명하는 도중이었는데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조건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죠. 회장님이 당황하시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씨,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저는 곰곰 생각해 봤어요. 중동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체면을 중시한다고 들었거든요. 회장님, 잠시 휴식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휴식 시간에 저는 아흐메드 대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대표님, 혹시 어느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계약 조건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은 서로 윈윈하자는 뜻이었어요. 표현이 부족했나 보네요. 저는 중동식 비즈니스 관례에 맞게 다시 설명드렸어요. 상호 존중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요. 아흐메드 대표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네요. 회의가 재개되자 저는 회장님께 조언을 드렸어요. 회장님, 먼저 그분들의 회사 성과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시면 좋겠어요. 회장님이 제 조언대로 하시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는 귀하의 회사를 정말 존경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파리드 이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계약이 성사된 후 아흐메드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통역사님 덕분에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여성 통역사가 문화적 차이를 해결했다며 기사까지 났죠. 한국의 비밀병기, 김하늘 통역사. 신문 헤드라인을 보며 민망했어요. 하지만 뿌듯하기도 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 씨, 당신이 없었으면 계약이 무산될 뻔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3년 전 가정부로 시작했던 제가 이제 중동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대학 시절 꿈꿨던 국제무대에서 일하는 모습이 이런 거였나 싶었어요. 아직은 시작일 뿐이지만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 씨, 앞으로 해외 업무를 전담해 주세요. 정말요? 네, 당신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처럼 제 미래도 하얗게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도 느꼈어요. 이런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제가 이 새로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회장님이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두바이에서는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니 갑자기 차가워지셨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비서실 분위기도 달랐어요. 제가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이지우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늘 씨, 중동 출장 어떠셨어요?
현지 언론에도 나왔다면서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 그런가요? 근데 소문이 좀 이상하던데요. 무슨 소문이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지우 씨의 표정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더 명확해졌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다른 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라는 사람, 회장님과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갑자기 해외 출장까지 같이 가고요. 원래 가정부였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회가 올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최은석 차장님도 어색해 보이셨어요. 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하늘 씨, 요즘 좀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회사가 복잡해요. 너무 눈에 띄지 마세요. 차장님마저도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독이 된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님이 저를 회장실로 부르신 거예요. 표정이 어느 때와 달리 차갑더라고요. 하늘 씨, 앉으세요. 네, 회장님. 최근에 이상한 소문들이 도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나 봐요. 조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회장님의 말씀에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본분을 잊은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지내세요. 원래 하던 대로만요. 회장실을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죠. 비서실로 돌아가자 이지우 씨가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늘 씨, 괜찮아요? 네.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국 저는 다시 그냥 가정부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어요. 지하철 안에서 혼자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아, 나 정말 힘들어. 하늘아, 무슨 일이야?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지민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해. 하늘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모르겠어. 내가 너무 나섰나 봐.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지민이의 위로도 제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이었고 중요한 미팅에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굴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사직서를 쓰기로 한 거죠. 김하늘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신청합니다. 짧은 사직서였지만 제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장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회장님은 받아보시더니 놀라신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나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하늘 씨,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짐을 싸고 있는데 최은석 차장님이 다가오셨어요. 하늘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차장님. 미안해요.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차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회사 문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김하늘 씨. 뒤돌아보니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숨을 헐떡이시는 걸 보니 뛰어오신 것 같았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회장님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하늘 씨, 미안해요. 네. 지난주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의 표정이 복잡해 보이셨어요. 다들 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내 힘이야. 무슨 뜻이신가요? 너의 능력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회장님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당신 같은 인재를 놓칠 수는 없어요. 회장님, 사직서는 접수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자리를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지우 씨와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싶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흘 후 회장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실에 최은석 차장님도 함께 계셨어요. 하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회장님. 글로벌 소통팀이라는 신설 부서를 만들려고 해요. 팀장으로 어떠세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팀장이라니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저에게 그런 자리를 맡기신다고요? 당신만한 적임자가 없어요.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문화적 이해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최은석 차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하늘 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또 다른 시기와 견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이면 충분해요. 회장님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팀 구성도 하늘 씨가 직접 하세요. 원하는 사람들로요.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했어요. 15층 창가 자리였는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죠. 사무실 문에 붙은 명패를 봤어요. 글로벌 소통팀 김하늘 팀장.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을 뽑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영어에 능통한 정수민 씨, 중국어 전공인 이연주 씨, 그리고 마케팅 경험이 있는 박준호 씨를 모셨죠. 첫 팀 회의가 열렸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하늘입니다. 팀장님, 잘 부탁드려요. 새로운 동료들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가정부 출신이라는 편견 없이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업무도 다양했어요. 해외 기업과의 계약서 번역부터 시작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조율, 국제 세미나 기획까지 맡게 되었죠.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유럽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 설명회였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온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거든요. 팀장님, 각 나라별로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정수민 씨가 물어봤어요. 네, 독일은 데이터 중심으로, 프랑스는 창의성을 강조하고, 이탈리아는 관계 중심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조언대로 준비한 설명회는 대성공이었어요. 각 나라 투자자들이 모두 만족해 하셨거든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감각이 정말 뛰어나네요. 독일 투자자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회사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하늘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덕분에 해외 업체들과 소통이 훨씬 쉬워졌어요. 이지우 씨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다른 팀장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경영진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자리였죠. 하늘 팀장, 다음 달 일본 세미나 준비는 어떠세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었는데 말이죠. 최은석 차장님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업무 파트너를 넘어서 진정한 동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장님이 커피를 가져다 주셨어요. 하늘 팀장, 수고 많으세요. 차장님도 늦게까지 고생하세요. 그런데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어요. 아직 멀었어요.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차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서 진심 어린 응원이 느껴졌어요. 차장님, 그때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늘 팀장의 능력이 빛을 발한 거죠.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만난 회사 후배가 말했어요. 팀장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후배의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열정을 봤어요.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친구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아, 나 정말 행복해. 하늘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 정말 잘 됐다. 고마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넌 늘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3개월이 지나자 글로벌 소통팀은 회사 내 핵심 부서로 자리 잡았어요. 해외 업무의 90%가 저희 팀을 거쳐갔죠. 회장님이 분기별 성과 발표에서 말씀하셨어요. 글로벌 소통팀 덕분에 해외 매출이 40% 증가했습니다. 김하늘 팀장과 팀원들에게 감사드려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제 이름이 전 직원 앞에서 당당하게 불리는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가정부였던 과거는 제 이력의 한 부분일 뿐, 그것이 제 현재를 정의하지는 않았거든요. 사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제 인생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지우 씨의 견제는 여전했고, 회사 내부의 복잡한 정치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과연 이런 평화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1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업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김하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제안하셨어요. 하늘 팀장, 후배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열정과 잠재력을 보는 거죠. 회장님의 제안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시작된 드림 브릿지 프로그램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학력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언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첫 번째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기분은 잊을 수 없어요. 20대 초반의 김민지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독학으로 영어를 배웠다고 했어요. 30대 중반의 박철수 씨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중국어 공부를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제 과거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환영해요. 앞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요. 첫 교육이 시작되는 날 저는 그들을 보며 뭉클했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기회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최은석 차장님도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제는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신 상태였죠. 하늘 팀장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생들에게 팀장님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제 과거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죠. 3개월 후 첫 번째 교육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수료식에는 회장님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제가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연단에 올라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교육생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가정부였습니다.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3년 전까지 저는 이 회사에서 걸레를 들고 청소를 했어요. 그게 저의 시작이었어요. 교육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꿈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용기를 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진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은 거였죠. 회장실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지우 씨도 있었고 다른 팀장들도 있었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김민지 씨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출발점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예요. 박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죠.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까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게 감격스러웠거든요. 수료식이 끝난 후 교육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정말 용기가 나요. 저도 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최은석 부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팀장, 정말 멋있어요. 진짜 리더가 된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아, 나 오늘 내 과거 얘기를 다 털어놨어. 정말? 어떤 기분이야? 시원해.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것 같아. 하늘아, 정말 자랑스러워.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3년 전에 그 조용한 가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아니, 사실은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드러난 거였죠. 이제 저는 진짜 리더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요. 가정부였던 김하늘에서 팀장 김하늘로,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된 김하늘로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용기만 있다면요.